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주목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의료인데요. 최근 광주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영역에 착수했고 시의회에서는 광주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오늘 이슈 저격에서는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합니다. 공공의료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얼마 전 광주의료원 관련 조례도 대표 발의하신 박미정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미정 의원입니다. 네, 광주의료원 설립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박향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박향 국장님, 광주시가 용역을 발주하고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의료원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아마도 광주의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사실은 뭐 공공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는 전국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형태의 공공의료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마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퍼지면서 정부가 아니면 지방 정부가 직접 그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이게 직접 운영하는 소유의 공공의료원이 정말 필요하겠다 하는 거를 좀 피부로 좀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산발적으로 있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이걸 좀 공공의료원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한 게 이제 작년 시장님께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선언을 하시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의원님은 이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실 정도로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떠신가요? 그렇죠. 헌법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의료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이 1989년부터 실시가 되면서 그동안의 어떤 의료, 보건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체제로 맡겨놨던 것이 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번과 같은 코로나, 메르스 이렇게 감염병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성의 강화 그리고 책임성의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특히 이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공의료원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시민적 이슈로서 이렇게 떠오른 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공공의료가 이렇게 대두된 거는 이게 감염병적인 국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러면 그전에는 광주는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네. 요구들이 크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공의료원의 필요성 부분은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인들이나 민간 또 대규모 우리 삼성, 현대 뭐 이런 데서 큰 병원들을 짓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민간에 있는 그 자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민간 자원이 병원을 짓더라도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병원을 짓는 것은 민간에다 하게 하고 네. 우리는 공공사업이나 그다음에 건강보험으로 잘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자원,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원을 짓는 것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간에서 잘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보험료 내고 하니까 싸게 진료받을 수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보험이 된다 하더라도 중증이라든지 아니면 노숙자, 뭐 의력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커버해 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지방의료원도 과거에는 정부의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의료원, 병원은 돈을 버는 곳이다. 네. 물론 이제 비영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병원을 하면 돈이 되더라. 그러니 국가가 지어놓으면 그거는 수익 구조가 되더라 해서 의료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공사였어요. 공사. 네. 공기업처럼. 그러다가 2000년대 와서서 비로소 아니다. 이거는 공사 개념이 아닌 것 같다.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갔다가는 공공기능을 못하겠다.
그래서 법부터 바꾸죠. 그래서 지방의료원법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기재부에서 관할을 하고 행안부에서 관할했던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자체와 복지부가 관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의료원들이 이제 설립이 되기 시작하는데 거의 그 이후에도 실제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더 본격화된 거는 이제 메르스 이후였고요. 네. 또 이제 우리 시도 그때는 뭐 메르스 때는 환자도 없었고 그래서 뭐 공공기능을 뭐 나름 뭐 그 전남대병원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잠잠했다가 이번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도 본격적 논의가 된 것이죠. 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조례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공공의료 설립 필요성을 어떤 부분에서 강하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금 박형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그러한 이제 시스템 자체가 시장에 내맡겨지게 되고 지역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네. 계층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약자들은 본인 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과 관련된 의료권은 생명권과 안전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떤 공공의 책임성의 기능들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광주의 어떤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공원 확보를 위한 공공성, 책임성,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리고 비영리적 성격을 갖출 수 있는 시민사회적,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광주형 공공의료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제 광주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영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제 통상 모든 지금도 뭐 그 법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국비 뭐 시비 다 포함해서 재정 국가 재정이 300억 이상 특히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은 어떤 형태가 됐든 수익 구조를 내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이 합당하지 않으면 이거는 예비 타당성을 통과할 수 없고 면제될 대상도 아니다라고 아예 옛날에는 공사 개념으로 봤던 거거든요. 네. 이번 코로나 때는 이 전염병이 폭발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재부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작년 말에야 맞아. 그러면 지방의료원도 예비타당성을 자꾸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면제를 해줘도 되겠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올해 작년 말에 초부터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비타당성을 그래도 그 모든 예비타당성에 통과하기 위한 절차들은 거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준비를 다 해야 그걸 보고 이거는 면제해줘도 되겠네라고 인정을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부지 부분도 사실은 되게 예비 타당성 통과를 할 때 부지를 하나 내지 2개 정도 결정을 해갖고 올려둬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부지 부분은 아직 확정이 좀 안 됐기 때문에 한 서너 개, 4개 정도를 아예 영역에다 맡겨서 거기서 이제 타당한 부지들을 우리 시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영역에 반영을 해가지고 금년 한 10월 말 안에는 영역을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복지부에다도 의사타진하고 이제 내년에 예비 타당성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목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광주는 이제 네. 그 용역 단계이거든요. 네. 이렇게 조금 절차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광주의 어떤 의료 인프라는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특광역시 중에 종합대학의 의과대학이 있는 곳이 유일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의과대학은 광주, 전남, 전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 통계로 보면 광주의 의료 인프라는 특광역시 중에 가장 많다 보니 과연 공공의료원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더 들어가 보면 실제로 광주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고령 인구가 많다. 그다음에 사회적 취약기증이 많다. 낮은 재정 자립도다라고 하는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대전이나 서부산 같은 경우는 길게는 10년 전부터 2016년부터 준비해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네. 지금부터 광주는 늦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 강점은
시집행부와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더불어민주당 8분의 의원분들이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당선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시당 차원에서 두 번째 주요 정책으로 광주 공공의료원을 적극 유치하고 설립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네, 네. 출발은 늦었지만 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모든 시민들,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합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먼저 예타를 면제받은 곳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따로 예타 면제를 신청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조금 곤란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이나 이게 실제로 너무 열악하다, 부족하다 하는 평가를 내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 동부나 부산 서구, 진주권, 경남의 진주권은 아예 양질의 민간이나 공공의료기관 자체가 없다. 네. 그러니 여기는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복지부에서는 평가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기재부에서는 야 그래도 경제성이어야 돼 하고 예비 타당성을 그래도 통과시켜야 되고 했던 네네. 것을 작년에 푼 거죠. 아. 그래서 이미 이제 저희들은 그 정말 경고했던 기재부의 어떤 예타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 그것이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 이것이 저희한테는 큰 강점이고요. 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울산 또 뭐 이런 데도 준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산하고 저희도 함께 준비를 힘을 합쳐서 하는데 기재부가 일단 그 빗장을 풀어줬다는 것이 향후 우리가 예타 면제를 받는데 결정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제정이 됐습니다. 본회의 통과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공공의료원의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책임성, 지속 가능성, 투명성에 대해서 명시를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공동위원장에 시집행부와 시민사회단체와 그리고 시의회가 민간정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공공의료원이 설립되고 나서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민간정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박양 국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공공의 비영리성이 크기 때문에 적자 구조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적 합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와 우선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광주형답게 광주의 정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네. 조례안을 살펴보면 이제 설립추진위원회 네. 구성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의료원에 정관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도 규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계획서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광주시가 광주의료원 설립하는데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까? 네, 이제 이 조례를 당연히 먼저 우리 시에서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바탕으로 하고 또 지방의료원법에서도 규정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묻도록 네.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조례를 통해서 그걸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큰 것이고요. 또 우리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쪽 보건 영역에서 행정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을 하던 시절부터 공공의료원에 대한 논의들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랬고 현장에서도 많은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목소리는 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사람이 그게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전반적인 공감은 얻어내지 못했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에서 그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집결하고 모으는 과정이 만약에 집행부가 먼저 그런 거를 했다고 하면 또 많은 그 일반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간에 그런 목소리를
냈던 그 어떤 그 부류들이 있었고 또 특히 의회에서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뭐 얼마 전부터 계속 우리 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또 이제 집행부도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TF 구성이나 이거는 사실은 집행부 중심의 TF를 작년에 좀 꾸려왔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례도 명확하고 또 사실 또 이거 우리가 예타 용역을 맡기기 이전에 저희가 자체 간이 용역을 통해서 시민 여론조사는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특히 코로나 겪으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원래는 저희가 지방의료원법에 근거한 시민 의견 수렴 정도를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제 이번에 이제 TF도 꾸려지게 되고 또 설립 추진위원회 조례가 이제 곧 공포가 됩니다. 의회 통과는 지났지만 아직 공포 안 됐기 때문에 공포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릴 건데 그 설립 추진위원회가 시민 여론 수렴 통로 또는 네네. 전문가의 수렴 통로로 역할을 하시면 이제 의료원법도 충족하고 저희 조례도 충족하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례가 일종의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거고 그 시민들의 의견을 조례는 더 구체화를 해놨더라고요. 시민 추진 설립 추진위원회 네네네. 예, 이것까지 구성을 하게 네네. 해놨던데 네. 설립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은 또 어떻게 취합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설립추진위원회는 시의회와 시집행부와 시민사회단체의 3인의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각각의 추천하는 전문가들 비롯해서 15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추천해서 이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요. 거기에서 설립이 될 때까지 모든 일들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례는 저희가 대표 발의를 했고 저희 의회에 18분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중앙정부에서의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시의회에서 이걸 예산을 또 편성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함께 해나가는 부분에 이제 시집행부가 소통을 해가면서 예산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말 그 예산이 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례안을 보면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거는 네. 어떻게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예산 문제는 이제 건물을 짓기 전에 짓기까지의 예산.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의료원이 지어지고 나면 이제 운영에 관한 예산일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방의료원법에도 중앙정부가 의료원 설립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고요. 네. 이제 조례는 이제 추후에 저희들이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조례는 약간 좀 수정을 더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영권에 관한 운영 부분에 대한 건 당연히 이제 국고는 운영비는 중앙정부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가 온전히 그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나중에 조례를 좀 조정해서 할 거고요. 현재 아까 기재부가 어느 정도로 그런 역할들 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는 관점들이 달라졌냐면 그 이전에는 지방의료원 지원하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 일부를 중앙정부가 보존할 수 있다 해가지고 상한선을 그어놨어요. 165억까지만 그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저희가 한 300병상 병상 기준으로 하면 1,500억 이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165억 해주면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그 기재부랑 보건복지부에서 방향을 바꾼 게 이제는 건축비의 50%까지 주겠다. 상한선을 끊어준 거예요. 아, 대폭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구조를 짜느냐에 따라서 국비 지원할 수 있는 폭도 넓어졌기 때문에 네. 건축비 부분은 이제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좀 나아질 것 같고 다만 건축비는 이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한다지만 일부. 나중에 운영비는 이제 온전히 우리 시가 시비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제 조례나 또 지역 왜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 명시한 이유도 통상 저희들이 의료원이나 이런 그 급성병상기를 운영하는 의료원에 하나가 되면은 매년 적자 보존 수준이 다른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네. 한 100억 내외를 매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재정 손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광주시 네. 재정 자립도 상당히 열악한데 어떻습니까?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연구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뭐 코로나 이전에 메르스 이전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경남 의료원 같은 경우 홍준표 뭐 지사였던 시절에 네네, 폐쇄되고 수익성으로 그랬죠. 갈 것이냐 이 논란이 되다가 결국에는 도비로 적자 구조를 더 이상 못 메꾸겠다 해가지고 경남 네. 의료원이 폐쇄 조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그건 이제 그 문제도 있지만 네. 노조하고 갈등도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란이 됐을 때 공공의료원의 문제는 이제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100억 이상의 매년 적자를 내 세금을 대서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의료보험 한 번도 병원 한 번도 안 갔다. 네. 이런 시민들의 민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적 대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를 그 이후에 설립되고 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민간적 협치가 필요하고 거버넌스가 필요한 겁니다. 네. 우리가 늘 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광주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타인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이 공공의료원에서 표출되고 표현돼야 된다라고 네네. 하는 취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운영에서는 뭐 방금 말씀 박형 국장 얘기하셨던 것처럼 건립에 있어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 가능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얼마의 운영 적자가 나올 것인가는 아직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면 매년 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러면 공공의료원이 수익 사업 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영리병원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막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건강권을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비영리병원으로서 공공성과 책임성,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민적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로 공공병원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네. 네, 설립에 있어서 시민들의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제2순환도로 사례에서 보듯이 해마다 수백억 원의 재정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그 문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로 해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적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네네. 되고 이제 그러면 이 재원을 또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설립추진위원회 안에서도 그게 논의가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용역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용역 과제 안에 저희가 그걸 명시를 했습니다. 그 용역 과제를 뭐 그냥 학문적 연구만을 통해서 내지 말고 네. 그 이 과정 안에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듣는 과정이 반드시 용역 안에 녹아나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들을 거냐. 먼저 설립하는데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뭐 100병상 규모로 할 거냐, 300병상 규모로 할 거냐, 500병상 규모로 할 거냐. 그다음에 위치나 이런 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쪽에 하는 게 맞겠냐. 이런 것들을 시민적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고 그것이 용역 안에 반영이 되고 반영이 됐을 때 또 예타 면제 신청할 때도 너희들 나중에 예타 면제 해줬더니 시민들이 반대한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 과제 안에 그 필수 항목으로서 반드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용역사들도 충분하게 그걸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조례 공포하고 나면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아주 정보들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뭐 더 신랄한 비판이나 토론이 필요하다면 더 해야죠. 네네. 그래서 그 용역 과정 안에서 그걸 충분히 녹여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용역 안에 충분히 네. 그런 우려점들을 다 담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광주의료원이 잘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의회에서도 뭐 저를 포함해서 18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하셨고요. 또 이제 공공의료원은 광주의 어떤 사회적 책임과 연대라고 하는 첫 번째 저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뭐 의사 출신의 전문가의 국장님으로서 책임성 있게 발언을 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민선 7기 이용섭 시장님도 공공의료원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새로운 광주의 모델로서 공공의료원이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광주 정신에 맞게 시민적 합의를 거쳐서 지속 가능한 광주 의료원, 공공성, 책임성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어떤 지역사회 건강권을 확보를 위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속도만큼이나 유명무실한 광주 의료원이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남은 과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방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이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몇 가지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속도보다는 정말 내실 있고 또 탄탄하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우리 의료원은 우리 시민들이 지킨다.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든 이거는 제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사랑받는 그런 광주 의료원이 되려면 좀 차근차근 우리 시민들하고 반대 의견도 찬성 의견도 다 함께 들으면서 그 모양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탄탄해야 저희들이 예타 면제 신청을 할 때도 충분하게 그 기재부나 복지부도 설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지원해주고 있는 광주의료원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시설로 탄생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을 그리고 남은 과제에 대해서 박미정 광주광역시 의원 그리고 박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